여밭은 우리가 겨울철, 특히나 겨울철 같은 경우에요. 손맛을 보게 되면 여러 마리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참 감성돔이 낮은 여밭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게 되면 손맛을 전혀 못 보는 그런 현상이 있죠. 꽝을 쳐야 될 경우도 없잖아 있다라는 거죠. 감수를 하고 이 포인트에 내려보긴 했습니다만, 오늘 감성돔 얼굴 볼 수 있을지. 일부 걱정도 되네요. 종이를 좀 오려서 침을 묻힌 다음에 목줄을 중간에 위치한 다음에요, 이거를 이렇게 목줄에 종이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위치를 시킨 다음에 그것을 손으로 살짝 돌리면, 돌리면서 이렇게 마르면, 자, 두 손으로,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말죠. 목줄에 이렇게 맙니다. 이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뽕돌을 채우게 되면 목줄이 전혀 상하질 않아요. 자, 지금 전자재 B지이기 때문에 B뽕돌 하나를 물리겠습니다. 자, 빗봉돌 하나를 이렇게 물리죠. 그렇죠? 빗봉돌. 이제 종이가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상당히 튼튼합니다. 자, 바늘은 3호 바늘을 써보겠습니다. 3호 바늘. 자, 바늘 묶는 법은 이렇게 목줄을 끝부분에 이렇게 좀 한 2cm에서 3cm 정도 이렇게 나오게 한 다음에 손을 뒤집어서 목줄을 잡고 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갖다 놓죠. 이 상태에서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8번 정도 뭐 심하면 9번 정도 이렇게 감아줍니다. 보통 그러면 이렇게 됐죠, 그죠? 귀 안쪽으로 목줄을 살리려고 하는 부분은 귀 안쪽으로 오게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짜투리를 약간 1에서 1mm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커팅을 해주죠. 자, 됐습니다.
자, 지금 바늘을, 자, 새우를 뒤집어서 꼬리 쪽 잘라내가지고 등깨기 이렇게요. 자, 이렇게 등깨기를 합니다. 이렇게 살짝 밀어넣고 까만 눈이 있죠? 그 중간 부분에다가 탁 찔러주면 상당히 튼튼하게 새가 이렇게 껴지게 되죠. 예. 오늘 제가 낚시를 시작해서 노래미 한 마리를 지금 못 봤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지금 생명체가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반응입니다. 이곳 여바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감성돔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을 때는 잡어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감성돔이 딱 붙었을 때 잡어 입질이 순간적으로 딱 끊기는 그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글쎄요, 오늘 수온이 상당히 떨어졌나요? 예, 지금 크릴이 살아올 때 이렇게 만져보면 상당히 찹니다. 예, 근래에 이렇게 크릴이 차다는 느낌을 거의 받지를 못했는데, 어쨌건 상당히 수온이 떨어진 것만은 사실인데, 그런 여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명체가 아예 없는 것 같은 그런 반응입니다. 뭐 잡어 한 마리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포인트는 감성돔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망상어가 계속해서 나와줘야 되는 그러한 포인트인데요. 망상어 한 마리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분위기로만 보면 어쨌거나 좋아진 것만은 사실인데요. 자, 아까 낚시할 때는 바람이 불기 때문에 파도가 일렁이고 거의 찌가 보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낚시를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멀리 캐스팅을 했는데도 찌가 아주 잘 보입니다. 물론 제가 전유동 B찌를 쓰다가 전자찌 B찌를 지금 바꿔서 쓰고 있죠. 뭐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지금 파도도 없고 바람이 안 불기 때문에 지금 물살도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파도가 치면 상당히 이렇게 파도가 날카롭죠. 그러면 찌가 잘 안 보여요. 지금 찌도 상당히 좀 잘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 뽕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요? 뽕돌. 사실 비뽕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뽕돌 중에 하나죠. 네. 비뽕돌을 가장 많이 사용하신다고요? 아닙니까?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비뽕돌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G3 뽕돌을 또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는 뽕돌이 뭔가요? 이비뽕돌을 또 뭐 많이 쓰진 않지만 그래도 3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 개인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뽕돌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B뽕돌, 그 다음에 G3, 그 다음에 EB뽕돌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B뽕돌을 가장 많이 쓰죠. 아마 이게 제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정컨대 많은 분들이 B뽕돌을 그래도 가장 많이 쓰지 않을까 예측은 됩니다. 감성돔 낚시에 있어서 B뽕돌이 활용 가치가 상당히 높은 거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EB뽕돌을 하나 물려야 될 경우가 있고요. B뽕돌을 2개를 분납할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B뽕돌과 EB뽕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B뽕돌 2개는 EB뽕돌일까요? 네, 산술적으로. 그렇죠. 산술적으로는 원래 그게 맞죠.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틀린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입질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그죠? 참, 밑밥을 그래도 한 주걱 주죠. 자, 다시 돌아가서 B뽕돌을 우리가 그래도 그 중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어떤 분은 B뽕돌 아니고 다른 뽕돌을 더 많이 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론적으로 많은 분들이 B뽕돌을 많이 쓰더라 이런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찌를 보면은요, 뭐 전이동 찌든 반이동 찌든 그거 상관없이, 또는 찌에 보면 여부력이라는 게 표시가 돼 있죠. 여부력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잔존부력 이렇게 또 얘기하죠. 잔존부력이라는 것은 만약에 1호찌인데 거기에 B라는 게 예를 들어서 1호 더하기 B 써 있다 그러면 잔존부력이 B뽕돌 하나를 물리면 딱 맞는다 이런 거죠. 그죠? 부력이 제로가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얘기죠. 만약에 아주 저부력 B찌인데 B 더하기 P 하면 잔존부력이 B 정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저부력지 예를 들어서 이제 B찌 정도를 이렇게 우리가 전이동을 하기 위해서 전이동 B찌를 보통 쓰게 되면 잔존부력이 G3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캐스팅을 해야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캐스팅을 하죠. 자,
거의 목줄만 갖고 낚시를 하는 격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한번 나눠보죠. 빗봉돌, 그죠? 빗봉돌 더하기 빗봉돌, 이 빗봉돌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뽕돌에 중량이 있습니다. 무게가 있죠. 빗봉돌은 아마 여러분들 좀 그거는 좀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뭐 빗봉돌 2비, 3비, 4비, 5비 또는 밑으로 빗봉돌 밑으로는 뭐냐면 G1, G2, G3, 뭐 G4, 뭐 G5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빗봉돌 위로는 숫자가 커지면 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거고, G라고 시작하는 G1, 2 이렇게 이제 숫자가 커지면 뽕돌의 무게가 작아지는 거죠. 아주 작아지는 그런 거죠. 그거는 낚시를 하시게 되면 상식적으로 좀 알아놓으셔야 되는 부분이죠. 물론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빗봉돌의 무게가 0.55g이에요. 그렇죠? 대충 0.5g이에요. 정확하게는 0.55g. 그렇죠. 그런데 이 빗봉돌의 무게는 얼마냐면 0.2g이 더해진 0.75g이에요. 그럼 3비는 자, 어떻게 되겠어요? 0.2g이 또 더 늘어요. 그러니까 0.75 2비에서 3비가 되면 0.95g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빗봉돌을 두 개를 더하게 되면 2비, 다시 말해 2비는 0.75g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BB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0.55 더하기 0.5 그러면 1.1g이 되죠. 이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성돔 낚시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빗봉돌을 두 개를 더하면 2빗봉돌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틀린 거예요. 2빗봉돌은 하나짜리 2빗봉돌은 0.75g인데 빗봉돌 요 두 개를 합하면 1.1g이 돼요. 다시 말하면 빗봉돌 하나가 0.5g이기 때문에 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1g이 되죠. 그럼 2빗봉돌하고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2빗봉돌을 물렸는데 잔존부력이 이를테면 어떤 찌가 2비예요. 잔존부력, 그죠? 우리가 여부력, 그 잔존부력을 딱 채웠을 때는 그 찌가 거의 제로가 된다. 그죠? 부력이 없는 상태가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조류의 어떤 상황에 봤을 때 가라앉을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바늘 무게도 있고 돌의 무게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서 이렇게 잡아 끄는 그런 힘이 작용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잔존부력이 2비다 그러면 빗봉돌을 각각 두 개를 물리면 가라앉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찌가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 빗봉돌을 딱 하나만 물려야 되는데, 그렇죠. 빗봉돌 두 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잔존부력 이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잠길지 낚시를 할 때요, 요거는 사실은
잠길지 낚시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잠길조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 잠길조법은 자, 채비가 딱 정렬이 된 다음에 면 4m까지 찌가 딱 올라왔어요. 그렇죠? 수심을 다 확보한 거죠? 내가 주어놓은 수심이 다 이렇게 확보를 한 거예요. 정렬이 다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가라앉아야 되는 조법이 잠길조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자면 내가 1호찌를 쓰고 있는데 잔존부력이 B예요. B뽕돌 하나예요. 그럼 거기에다가 2B뽕돌을 물리면 되겠죠? 그죠? 그럼 가라앉겠죠. 또는 B뽕돌 2개를 물리면 가라앉겠죠. 그죠? 이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잔존부력이 만약에 2B다. 잔존부력이 2B예요. 2B 하나를 딱 물리면 딱 부력이 제로가 되겠죠. 그렇죠? 어이씨, 잔존부력 2B예요. 그런데 B뽕돌 2개를 물리면 가라앉죠. 그게 잠길조법이 되는 거예요. 서서히 가라앉겠다.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잔존부력이 2B인데 B뽕돌 2개를 다는 것보다 3B뽕돌 하나는 3B뽕돌이 몇 g이라고 그랬죠? 예. B뽕돌은 0.55g, 2B는 0.75g, 3B는 0.95g. 그렇죠? 잔존부력이 2B였을 때 3B를 딱 하나를 물리면 잠길조법을 했을 때 서서히 천천히 가라앉겠죠. 그죠? 그런데 B뽕돌 2개를 물리면 1.1g이니까 그죠? 0.95g보다 더 많잖아요? 그럼 내려가는 속도가 더 빠르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뽕돌에 대한 무게, 다른 것은 다 몰라도 B뽕돌하고 2B뽕돌만 아시면 돼요. B 더하기 B는 2B가 아니다.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유동 낚시를 한다든지 저부력 채비를 운영하실 때는 우리가 G1, G2, G3 이거 어떻게 다 압니까? 그죠? 차라리 그죠? 이게 무슨 뭐 낚시하러 와가지고 뭐 암기하러 온 것도 아니고 이 수학하러 온 것도 아닌데 스트레스 이렇게 해소하러 왔다가 어우 머리 아파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나 딱 하나 G3 정도의 뽕돌 무게는 좀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죠? 자, 몇 g이죠? G3 0.25g. 이 0.25g보다 G1, 2는 조금 더 무겁고, 그죠? 숫자가 적을수록 무거운 거예요. G가 붙으면. 그죠? G4, G5. 이거는 조금 더 가벼워지는 거죠. G3 하나 무게, 자, 0.25g인데, 요거 하나만 알고, 자, 요거보다 적으냐, 많으냐. g수는 우리가 굳이 알 필요 없어요. 그것까지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알아야 될 게 하나 더 있다면, 자, 우리가 1호찌를 쓴다. 그렇죠? 1호찌. 그렇죠? 그러면 수중찌도 1호찌를 써야 되잖아요? 그 1호의 무게가 몇 g이냐? 요거는 금 한 돈 무게인 3.75g. 이거하고 같아요. 그런데 G뽕돌이나 B뽕돌이 무게가 뭐 이를테면 G뽕돌 또는 2B뽕 다시요. B뽕돌 하나, 2B뽕돌 또는 3B뽕돌 이렇게 있어요. 0.2g씩 이렇게 올라가질 않아요. 이렇게 뭐 정확한 그람수만큼 균등하게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또는 G뽕돌도 마찬가지예요. G1, G2, G3 나가는데요. 이게 균등하게 이렇게 그람수가 적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G뽕돌, 그 다음에 G3 뽕돌, 그죠? G3 뽕돌과 B뽕돌 무게 정도만 아시면 되겠다. 그런 거죠.
그걸 아시게 되면 우리가 뽕돌이 무게를 전부 알지 못하더라도 자, 지뽕돌 기준에서 가감하실 수가 있는 거죠.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죠. 그렇죠? 현장에서 적용을 해보면 아, 맞구나 이렇게 바로 느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뽕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눠봤어요. 자, 그나저나 감성돔의 입질이 없어요. 제가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감성돔 얼굴을 마리스로 좀 봤으면 해서 나왔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이 남해 미조권 이 갯바에 나와서 한 마리 했습니다. 그죠? 자, 줄자로 나중에 딱 재보니까 촬영을 종료하고 재보니까 정확하게 46cm가 나오더라고요. 감성돔 한 마리 딱 구경했습니다. 그죠? 오늘은 2마리, 3마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자, 잠깐만요. 제가 감성돔도 안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는 하나 드려야 되겠고 해서 비뽕돌에 대한 이해를 혹시나 모르시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팁을 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요. 제 앞에 언제 왔는지 선상배가 한 대 들어왔네요. 갯바위 포인트 앞에 선상을 하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감성돔이 갯바위로 지금 붙지 않는데 더더욱 안 좋아요. 저기서 이 밑밥을 치게 되면 이 갯바위 쪽으로 들어오겠습니까? 오늘 조금 더 해보긴 합니다만 아닌 것 같으네요. 아닌 것 같아요. 그나마 남은 밑밥을 철수 시간까지 좀 쓰려고 한 주걱씩 아껴왔는데 이 선상배가 들어오면 어쩌죠? 참 어쩔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글쎄요, 모르겠어요. 운 좋게 감성돔이 나는 선상배의 크릴은 안 먹을 거야, 밑밥은 안 먹을 거야, 갯바위에 나와서 밑밥을 먹을 거야, 뭐 이런다면 몰라도 그러네요. 자, 그래도 뭐 철수 시간까지 뭐 하겠습니까? 그죠? 밑밥은 계속 아껴와가지고 몇 주걱이라도 그래도 남아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봐야죠.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감성돔 얼굴을 한 마리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꼭 요즘은 감성돔이 오전에 이렇게 나와주면 낚시를 좀 편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꼭 한두 마리 나와도 오후에 나와요. 참 그렇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겨울철에는 오전보다는 사실 오후 조항이 좋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햇빛이 좀 쨍쨍해지고 2시, 3시 이렇게 되면 좀 수온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가 오히려 오전보다는 조항이 좋은 거예요. 지금 조류도 전혀 가지 않아요. 선상에서 밑물 많이 치네요. 이 양반들이 이 저를 낚시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것처럼 나빴어요. 이것도 밑걸림인가요? 입질이네요. 입질인데요. 잡어였나요? 뒷줄 견제를 하니까 찌가 그냥 쭉 빨려 들어갔는데. 글쎄요. 꽝을 치는 한이 있어도, 열심히 해서 감성돔 얼굴을 보도록 최선을 다해 봅니다. 비록 조건은 좋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구독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비뽕돌, 이 뽕돌에 대한 이 부분은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기억은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비뽕돌 무게가 몇 g이에요? 0.55g. 그죠? 2비뽕돌 0.75g, 3비뽕돌 0.95g. 그죠? 그 다음에 G3뽕돌. 그죠? 좀 작아지죠? G가 붙으면 B 밑에요. B뽕돌 밑에죠. 그죠? G1, G2, G3, G4, G5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숫자가 커지면 G가 앞에 붙으면 작아지는 거예요. B뽕돌 같은 경우는 숫자가 높아지면 무게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반대예요. 그렇죠? 그걸 기억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뽕돌 더하기 B뽕돌, 이 2비뽕돌이 아니다. 그렇죠? 2비가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그죠? 왜 그랬어요? B뽕돌 무게 하나가 0.55g인데, 그렇죠? 이걸 두 개를 더하면 1.1g이 되는 거예요. 2B는 0.75g, 그죠? 차이가 나죠. 이것은 구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딴 건 몰라도 그 부분은 좀 혹시 모르신다면 알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뽕돌 상당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면 내가 잠길조법으로 낚시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찌가 잠겨요. 잠깁니다. 그럴 때는 뽕돌의 무게를 오해해서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언제 누가 말씀을 하신 걸 얼핏 들은 것도 같아요. 우리가 B뽕돌에 대한 미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B뽕돌. 중요해요. 이 포인트 앞에 우리 진짠하고 장판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어요. 이쁘네요. 그런데 감성돔은 전혀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낚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생명체를 한 마리도 지금 구경을 못했습니다.
예. 그 많이 나오는 뭐 놀래미 또는 뭐 우럭새끼, 뭐 보고, 뭐 망상어, 뭐 등등. 학꽁치도 한 마리 안 보여요. 예. 아,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글쎄, 제가 추정컨대 지금 크릴이, 지금 다시 살아오는 크릴이 얼음장처럼 굉장히 차가워요. 예. 그래서 얘네들이 잡어까지도 입을 다 닫아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다른 거로서는 지금 이 상황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아무리 뭐 바람이 불고 너울이 치고, 예, 날씨가 안 좋고, 예, 갯바위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낚시를 한다 하더라도 잡어는 나오거든요. 오늘 잡어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야, 이런 경우는 뭐 극히 드물어요. 예. 제가 금호열도권 안도편에서 밑밥 품질 방법과 또한 수온이 우리 대상어종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수온이 1도 떨어지면 어류한테 느껴지는 체감 온도는 5도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5도. 그러면 얘네들이 사람으로 얘기하면 한파가 온 겁니다. 한파가 오면 그냥 그렇잖아요. 참 아궁이불을 쫙 지펴서 아랫목에 이렇게 이불 덮고 가만히 있는 게 우리도 제일 좋잖아요. 얘네들도 거의 움직이질 않아요. 수중모래에 바늘이 걸렸습니다. 홈통 안에 들어와서 여바 포인트를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수중녀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는 당연히 저 수중몰이 있죠. 자,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감성돔이 안 나올 리가 없는데, 참 오늘 힘든 낚시, 정말로 힘든 낚시 합니다. 그래, 이게 낚시를 좀 하면 대상어종이 한두 마리라도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까지 안 나오게 되면 정말 힘들어요. 그죠? 물론 대상어종하고는 상관없이 감성돔을 못 잡는다 하더라도 내가 나름대로 내 낚시를 하루 즐기게 되면 뭐 그 자체로 좋은 거죠. 예. 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감성돔 얼굴을 또 볼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요. 네, 오늘 제 낚시를 지금 꾸준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감성돔 지금 구경할 수가 없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낚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정말 열심히 지금 시간까지 낚시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생명체의 얼굴을 단 한 마리도 확인하지 못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글쎄요, 수온이 급격히 떨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감성돔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종의 물고기들이 입을 완전히 닫아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기대를 가지고 출조를 해서 감성돔 얼굴을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앞섰습니다만, 오늘은 감성돔을 이 바다가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포인트에서 감성돔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대해 보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